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이틀째 열렸었는데 이게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청문회 내용은 결정적인 한방은 없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도 좀 일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야 양쪽 국회 인사청문 특위 소속 의원분들을 연결해서 얘기 좀 짚어보죠. 먼저 여당을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인사청문 특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근 의원입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청문회가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예, 어제 자정을 계기로 이제 산회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청문 기간은 끝났는데 네. 다만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네.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임해달라는 것을 하고 산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연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연장 부분에 대한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네. 몇 가지 검증을 더 하자고 그러는데 네. 그 검증하고도 말하자면 시간만 끌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해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좀 불확실하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검증위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야당 쪽에서 했어요. 맞습니다. 그 검증이 부분에 대해서요. 근데 예. 이제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야당 간사도 말씀하시겠지만 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어 동탄 택지 관련된 네.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자고 그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전혀 연관 없는 걸 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그 얘기 잠깐 여쭤보죠. 동탄 택지 개발 사업에서 측근의 어떤 특혜 받는 과정에 정세균 후보자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야당은. 그리고 또 포스코 사옥 매각 관련해서도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당 입장은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 근거 없이 네. 지역에서 아마 그 사업과 연관돼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부터 아마 제보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네.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근거를 두 가지로 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화성 동탄 택지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이 정세균 후보자가 지인이 있다는 거 하나. 예. 두 번째는 정세균 후보자가 그 일로 인해서 화성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다. 네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화성을 방문한 것은 2017년이고요. 네. 그 택지 관련된 부분에 불화가 됐던 그 사업 사건은 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차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방문한 것도 실질적으로 동탄 택지가 아니고 그 내향에 있는 그 어린이 야구장인 드림파크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련은 없는 데를 방문했고 그리고 또 후보자가 조감도를 놓고 브리핑을 받는다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그때 지역신문 언론을 봐도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매양리 그 미군 폭격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피해 지역에 대해서 좀 국비 지원이라든지 예. 이런 사업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지역에 대한 민원이었지 특혜성 민원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야당 좀 이따 연결하면은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번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평가하신다면요, 여당 입장에서?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언론에도 결정기한 한 번 없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이틀에 걸쳐서 밤늦게까지 검증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은. 네. 그 후보자의 도덕성 또 자질 정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네.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다 할 만큼 다시 말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결함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쟁점이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가는 게 적절하냐 이게 이제 야당에서 많이 제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들 보도도 나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정리해서 여당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마 좀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상권 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기관이 기능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으란 말이고요. 네. 또 우리나라 그 헌법은 이게 순수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일정하게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이 국무위원을 할 수 있게 겸임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각 기관의 전직 인사들이 다른 기관 가서 아예 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가 그 협치내각 구성한다고 정 후보자가 얘기를 했어요. 네. 요거는 여당과도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과거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이죠. 네. 작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협치내각에 대해서 구성하려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야당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여소야대일 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협치 내각을 구성하는 걸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물론 야당도 협치 내각을 받아들일 그런 또 자세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야당 쪽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안 하고 시간이 계속 지연된다 이러면은 뭐랄까요? 이 표결 강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뭐 사실은 여야 합의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원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벌써 문재인 정부 임기 반이 되었는데 미채택된 건수가 23건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문회 끝나면 3일 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네. 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법률적 절차는 그렇습니다만은 서로 합의하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특위위원이었고요. 바로 야당 연결하죠.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입니다. 인사청문 특위 역시 여당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까 여당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예. 연장하는 거는 지금 간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제 그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네. 그 해명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법상의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 수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인사경과 보고서의 채택이라든지 또 별도의 청문기간 연장은 아마 진행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아니 표결하는 걸 조건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조건으로 하면은 연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여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청문회를 한 오전 정도 금요일 오전 정도 진행을 하고 경과보고 채택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네. 한국당 입장은 지금 현재 해소되지 않은 그 의혹에 대해서 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제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청문 기간 연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요. 그러면 뭐 보고서 채택도 안 되고 그 연장도 안 되고 이 상황에서 그냥 표결로 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 그것은 그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는 의장의 몫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그 의혹들 예. 간단하게나마 좀 한두 가지 짚어보죠. 일단 화성 동탄 택지 개발 이게 지금 아까 여당 쪽 말씀 들으셨죠? 못했습니다만. 그래요. 이게 지인에 불과한 건데 그 신장용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뭐 특혜 개입했다 이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여당의 주장이잖아요. 어제 화성 시의회의 시의원 한 분이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예. 이제 그 내용이 동탄 택지 개발 사업 비리가 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사업자가 결탁한 대규모 개발 사업 비리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과정에 이 택지 개발 사업의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 출신 사업자가 네.
화성도시공사의 평가 조작에 의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예. 또 토지를 그 전매 위탁받는 과정에서 불법한 수단을 동원해서 50여억의 시세 차익을 남긴 걸로 그렇게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정치인 출신 사업자라는 분이 우리가 봐서는 이제 정 후보님의 그 각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측근이라고 보는 것이고, 네. 정 후보님은 이런 진행 상황을 모르고 단순한 지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화성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제보를 한 사항이라서 네. 이거는 그 정 후보님과의 연관성 여부를 떠나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어제 검증위원회 구성 시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증을 해보자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화성 시의원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공개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세균 후보자가 택지 개발 사업하는 설명회에 참석을 했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그 사진도 이제 2017년 거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그 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된 건 2015년이고, 예. 그리고 사진에 나왔던 회의 내용도 그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이게 이제 아까 신동근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2017년 6월 1일에 정세균 후보께서 네. 화성시를 방문해서 사진에 있는 예. 그런 사업장을 방문하셨는데 예. 정 후보님은 그때가 첫 방문이 아니에요. 예. 그 2013년도부터 그 꾸준히 화성시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네. 여러 차례 참석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 이번 사건을 제보한 그 시민의 그 의견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2015년에 동탄 택지지구를 성공적으로 시세 차익을 잘 남기는 그런 어떤 그 네. 사업을 해먹었기 때문에 2017년 화성 드림파크에서도 한번 다시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세균 총리 후보를 초대한 것이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 후보께서 그 현장에 방문해주면 어쨌든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다시 화성 드림파크의 동탄지구에서 했던 그런 수법들을 다시 한번 좀 시도할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여당의 입장은 그 과정에서 정세균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무것도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계속 이제 돌고 도는 얘기긴 하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결과는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작년 3월에 감사원에서 네. 상황이 그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네. 그것이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화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1,400여 명이 다시 한번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담당 검사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세월호 특조단에 지금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건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들이 지금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보면요, 인사청문회 어제까지 한 걸 결과로 토대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정 후보자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역대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의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네. 이번 정세균 총리 후보 청문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률이 가장 낮았어요. 네. 그래서 상당한 자료가 지금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해명하고 싶은 것만 해명하고 넘어가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무총리가 탄생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한 기대가 좀 무너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정세균 총리 후보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그 미래농촌 연구회 또 대선 경선을 지원했던 뭐 하나의 또 이미 단체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시대라는 단체에 저희들이
총 4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네.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검증위원회 구성 사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민주당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주셨는데 결국 화성 동탄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자체는 수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대로 인사청문회가 종료가 된 상태고 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의 채택은 검증위원회 무산건으로 사실상 협의되기 어렵다고 보고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과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회 총리 후보 인사청문 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